네, 안녕하세요, 드루입니다. 2023년 기억나는 것 중 하나를 떠올린다면은 UMPC의 약진일 텐데요. 과거에는 소수의 매니아들만 활용을 하는 특별한 기기라는 인식이었다면 라이젠 APU가 점점 발전하면서 성능이 좋은 여러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메이저 브랜드에서도 출시를 하다 보니 이제는 UMPC 이 휴대용 게임기 하면은 테크에 좀 관심 있다, 좀 이런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다 알고 있을 만한 제품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UMPC계를 평정할 제품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레노버 리전 고입니다. 우선 제가 쇼츠도 만들면서 지금의 이 롱폼 영상도 만들어야 했고 무엇보다 제품을 만져볼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분명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전고 롱텀 사용기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리전고의 첫인상은 야, 이거 큰데?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보이는 화면 자체가 8.8인치라서 크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 조이스틱이라고 불리는 곳의 볼륨감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손으로 쥐었을 때 전부 크다, 묵직하다, 좀 요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이 베젤 사이즈를 최소화시켜서 더욱 커질 뻔한 사이즈를 억제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7인치 또는 5.5인치 소형 UMPC를 쓰고 있다면은 이 크기는 확실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하는 제품들이 700g에서 조금 빠지는데요. 레노버 리전고는 854g 정도 되거든요. 8.8인치 화면 사이즈에 킥스탠드 기능이 들어가 있고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테지만 패드 부분을 탈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무게가 증가했고 화면이 클수록 눈과의 거리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킥스탠드, 분리되는 패드와 활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테이블에 놓고 활용할 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외에 저장장치와 메모리, 배터리의 스펙도 단일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무난한 스펙 구성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감 훌륭합니다. 표면은 무광 처리가 되었고요. 이러한 모서리들 마감도 수준급이에요. 그리고 프리스탑 힌지가 적용이 되어서 서드파티 제품이 없어도 바로 리전고를 세워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쁘게 보관을 하거나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때 활용을 하면 좋겠죠. 상단에는 볼륨 버튼과 USB 4.0이 지원되는 타입C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하단에도 타입C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넉넉한 구성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확장을 해서 쓰기에는 모자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는 제가 좀 써봤는데 확실히 좀 쫀득쫀득합니다. 범퍼나 이 트리거나 할 것 없이 확실히 쫀득쫀득한 키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가볍고 경쾌한 키감을 추구하는 분들은 눌렀을 때 압이 좀 필요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이스틱 감도는 대부분 UMPC를 만져본 입장에서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가볍지도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게 적당한 힘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립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일단 게임에 필요한 모든 버튼들 제대로 붙어 있고요. 트랙패드가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콘솔 게임 패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본체와 붙어있을 때 아예 흔들림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거짓말인데 일단 요 테스트 제품에서 저는 전혀 이 흔들림이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 만져본 지인들도 생각보다 단단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전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좌우 컨트롤러가 분리가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 분리를 해서 우측 조이스틱을 버티컬 마우스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활용처가 있겠지만 리전 글래스를 활용했을 때 조작을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우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매크로 버튼이 측면에 있고요. 휠 역할을 하는 버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튀어나온 조이스틱으로 인해서 편한 그립이 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IPS 패널의 QHD 플러스 해상도 144Hz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화면 밝기는 500니트, 색역대도 P3 기준으로 97%까지 지원합니다. VRR이 있냐 없냐 말이 많은데요. 공식적으로 VRR 기술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저주사율에서 끊기는 상황일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보여지는 기술인데 요게 빠진 거는 조금 아쉽죠. 물론 이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스펙을 보자면은 굉장히 오버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1920x1200 이 해상도로 놓고 활용을 했습니다. 선택사항이 있는 거니까 미련 화면으로 감상을 하고 싶으면은 2560x1600 요거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 제품은 시제품입니다. 실제품과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정식 출시 제품은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하고요. 벤치마크 성능부터 살펴보자면 3D 마크는 타임스파이 기준 3238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 7670점입니다. 둘 다 평균을 넘어서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대벤치 R23의 경우는 잘 나오긴 하지만 조금 애매한 점수가 측정되긴 합니다.
역시 정식 출시 제품과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고요. 다음엔 전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30W 전력을 유지한 채로 게임을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고사양 게임 중 하나죠. 사이버펑크 2077은 평균 36프레임 정도 측정이 되었고요. FSR 2.1을 균형으로 설정해주면 50프레임을 넘기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사펑 충분히 할만하죠. 역시 고사양 게임이죠. 호라이즌 제로던은 평균 47프레임,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줄 알았는데 평균 60프레임이 측정되더라고요. 신작이 나왔지만 여전히 고사양 게임으로 평가받는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는 평균 53프레임을 보여주었고요. 테스트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를 한 게임 중 하나인 포르자 호라이즌 5는 평균 84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각만큼 높진 않았는데요. 물론 FSR이나 RSR을 적용하지 않은 깡성능 기준입니다. 풀 HD 해상도의 내장 그래픽으로 요정도 성능이 측정이 된 거고요. 요즘 디아4가 시즌2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즐기고 있는데 15W로 두고 플레이를 해보면 60프레임에서 시작했지만 게임을 하면 할수록 GPU 클럭이 낮아지면서 평균 20 중후반 프레임을 보여주더라고요. FSR을 균형으로 두고 플레이를 한 건데 전력이 깔끔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실제 판매되는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제대로 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놀랐던 건 발열 억제가 굉장히 좋다는 거였는데요. 물론 최대 RPM으로 두고 테스트를 했지만 CPU를 최대로 갈구는 테스트에서 소형 디바이스가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한다는 건 상당한 장점으로 봐야겠죠. 내부는 역시 레노버답다고 해야 할까요? 확실히 내부 구성이 짜임새 있게 위치해 있다고 느꼈고요. SSD 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2242 사이즈라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장 젠더가 있거든요. 요즘 230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 이 젠더를 활용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겠더라고요. 스피커가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귀에 다이렉트로 꽂히는 사운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볼륨이 그다지 크지도 않더라고요. 나쁜 건 아닌데 이 크기에 비해서는 스피커는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는 1200p 해상도에 TDP는 15W에 화면 밝기는 최대 500니트죠. 그리고 스피커 볼륨은 50% 기준으로 디아블로 4에서 100%에서 20%까지 약 1시간 10분 정도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충전은 30분에 최대 70%까지 고속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PD 충전기를 꽂았을 때도 한 40에서 50W로 50% 부근까지 충전이 됐었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듯 보여지고요. 물론 제대로 프레임이 측정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해당 세팅 기준에서 측정된 값은 이렇고요. 화면 밝기를 더욱 줄이거나 TDP를 낮춘다면 배터리 사용 시간은 더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전 글래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리전고 상단 타입C 포트에 연결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제품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확장 모니터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전고 화면을 글래스에 띄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전고를 옆에 놓고 앉아서 또는 누워서 화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PC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전고 외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거워서 조금만 숙이면 앞으로 쓱 흐르기도 하고 글래스 내 화면의 외곽이 좀 흐려 보인달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유선을 통해서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점도 아쉬웠는데요. 리전 글래스의 경우는 애플과 삼성 제품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사용자 영역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제품이 궁금했던 분들이라면 리전고와 함께 구매를 해서 본인만의 활용법을 찾는 것도 재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레노버 리전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성능은 지금 UMPC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인 거는 확실합니다. 라이젠 G1 익스트림을 활용했으니까요. 또한 UMPC의 최대 장점인 휴대성과 거기에 대화면, 다양한 게임패드 활용, 액세서리 조합까지 생각을 한다면 과거 이 정도 크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품이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또 레노버라는 회사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면은 게임의 진심이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어요. 리전과 로크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쌓였던 노하우, 실제 사용자들에게 받았던 피드백들,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지금의 이 리전고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저는 UMPC라는 휴대용 기기에 굉장히 관대한 사람 중 한 명이라서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어져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스펙에서는 최상의 티어의 노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제품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100%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활용하면서 요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요런 부분도 당연히 있었으니까요. 우선 요 게임패드의 구조상 약간의 걱정이 있어요. 현재는 굉장히 튼튼하다고는 하나 이제 분리결합을 하면서 조금씩 마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ADP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자 과실까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서비스니까요. 크기가 커지고 커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휴대성에서는 아쉬운 부분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커진 만큼 디스플레이를 꽉꽉 채웠고 내부 쿨링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었으며 킥스탠드 기능에 분리결합이 되는 게임패드까지 실제 활용하면서 유용한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본인에게 맞는지도 살펴보면 되겠죠.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스펙 생각하면 저렴한 건 맞으나 그래도 매니아들을 위한 기기에 109만원은 선뜻 찌를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또 제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선 여러 액세서리들도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G마켓에서 사전 예판으로 구매하신 분들에게 액세서리를 증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구매하자 쪽으로 기우신 분들이라면은 ADP 서비스도 1년간 지원이 되고 여러 액세서리도 증정해주는 예판 시기를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레노버 리전고를 찍먹해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제발요. 요거 얘기 안 했네요. 일단은 좀 최적의 TDP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기기다 보니까요. 이 영상에서 빠진 내용은 제가 실제로 구매를 하고 나서 롱텀 사용기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인상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훌륭한데? 오?